살다 보면 가장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은 낯선 이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처럼 믿고 의지했던 이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게 스며들어 평생의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화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미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상담실에서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상처가 화해로 치유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화해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화해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결국 용서하네라는 생각을 주며 여러분의 가치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참고 또 참다가 화해를 반복한 분들이 끝내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수십 년 지기 친구에게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돈을 빌려갔던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뒤에서는 그녀를 험담하기까지 한 겁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오랜 인연을 생각해 그래, 화해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친구는 다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한 순간 그 사람은 나를 더 가볍게 본 것 같아요. 결국 나만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무작정 화해를 건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내어주는 일입니다. 상대는 미안함보다 이 사람은 결국 내 곁에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더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 대신 어떤 태도를 취해야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수도 아니고 끝없는 미움도 아닙니다. 그저 내 가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존중하는 이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늘 의지하며 모든 비밀을 나누던 친구가 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한동안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주위에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잖아. 너그럽게 화해해. 그게 마음 편한 길이야.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예전과 똑같이 그녀를 가볍게 대했고 또다시 무례한 말과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화해를 청한 순간 그 친구는 오히려 저를 더 가볍게 본 것 같아요. 결국 더 큰 상처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무작정 화해하려 하면 그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이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나지 못하는구나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반성하기보다 더 쉽게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해서 배신이나 무례를 경험한 뒤에도 계속 화해를 선택한 사람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감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국 용서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화를 참으며 모든 걸 묻어두는 것도 무작정 화해를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다시 용서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거리만 두었을 때 비로소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제야 제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무조건 화해를 청하지 마세요. 그보다 차분히 거리를 두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상대가 여러분을 쉽게 대하지 못하도록 태도를 바꾸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화해보다 거리두기가 여러분을 더 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지혜는 무엇인지 다른 사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동네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잘 챙기고 의지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웃은 뒷담화를 일삼으며 그의 명예를 흐트러뜨리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 알았을 땐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저럴까. 밤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감정 상하지 말고 그냥 화해해. 나이 들어서 사람 잃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그는 결국 마음을 누르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 그 일은 잊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시 미안한 척하던 그 이웃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해를 청한 순간 그 사람은 오히려 제게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상처 준 사람과 무조건 화해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특히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용서를 반성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사람은 한 번 쉽게 용서해주는 상대를 다음에도 쉽게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여러분을 다시 상처 입히는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미워만 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화해 대신 태도의 전환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내어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상대는 여러분을 쉽게 대하지 못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남성분은 이후 그 이웃과의 관계 방식을 바꿨습니다. 인사와 필요한 대화는 나누되 개인적인 이야기는 철저히 줄였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고 상대 역시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해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도 저를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대하더군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힘은 화해가 아니라 내 자리를 잃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더 귀하게 만드는지 철학자와 전문가의 시선에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면 관계가 다시 따뜻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해가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오히려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용서를 자기 권리로 착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힘겹게 건넨 용서를
상대가 은혜로 느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도 되는 관계로 착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이나 상처 이후 즉각적인 화해를 선택한 사람들은 상대에게 더 자주 무례를 경험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결국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아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태도의 변화입니다. 무례와 상처 앞에서 화해 대신 차분히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싸움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현명한 자기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늘 무심한 말로 상처를 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억지로 화해를 청하기보다 필요한 말만 나누고 마음을 지킬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말과 행동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가 예전처럼 함부로 대해선 안 되겠구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무너지지 않을 선을 지킬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내 안에서 진짜 친절과 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에게 억지로 화해를 건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화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가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차분히 거리를 두고 내 감정과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상대에게 이 사람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태도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어떻게 관계의 질을 바꾸고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만드는지 다른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통찰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 대신 거리를 두는 태도가 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부분을 심리학과 철학의 시선으로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주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화해를 청한다면 그건 나 스스로 내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상대도 경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일관된 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번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지 못하면 상대는 그 틈을 습관처럼 파고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호하게 여기까지라는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분은 남편의 반복된 무심함과 무례함에 수십 년간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늘 화해를 선택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화해를 청하지 않고 차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가꿨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과 다르다.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해를 포기하니 오히려 제 존재가 귀해진 것 같아요. 이처럼 화해보다 중요한 건 자기 존중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무조건 손을 내밀기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 이건 결코 차가운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건 위대하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용서는 굴욕일 뿐이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용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힘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때만 발휘됩니다. 그러니 상처 준 사람에게는 화해를 무리하게 청하기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상대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깊은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준 사람과 화해 대신 거리를 두는 태도를 선택할 때 그 효과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전체 인간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 채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억지 화해를 청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건 곧 다른 관계에서도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반대로 단호히 거리를 두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 또한 여러분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뚜렷하구나.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퍼질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기 쉬운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실제로 상담 중 만난 한 70대 여성분은 평생 가족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늘 뒤로 밀었죠. 그러다 결국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가족들의 말과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화해하지 않겠다. 내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말에는 차분히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 그들도 저를 예전보다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철학자 세네카는 모든 화해가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무조건적인 화해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땐 단호히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미움에 매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야말로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따뜻한 조언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타인에게서 받는 상처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낀 배신과 무례는 낯선 이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화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상처가 화해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3가지 중요한 태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무작정 화해하지 말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라는 것. 억지 화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쉽게 무너뜨리고 상대에게 여러분을 가볍게 여길 권리를 줍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라는 것. 차분히 거리를 두면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기 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가 곧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모든 화해가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 말은
단순히 냉정한 태도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치를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억지로 화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화해를 선택했던 순간, 혹은 거리를 두었던 순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광장이었습니다.